안녕하세요. 건강하고 즐거운 회사 생활을 위한 반면교사 회사 나이 도르탄 회사원입니다. 오늘은 요즘 초대박을 치고 있는 드라마죠. 그 드라마랑 어떻게든 합방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부부의 세계라고 요즘에 이제 부부간의 바람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고 재밌게 표현하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회사에서도 그런 일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회사 생활에서 바람이라고 하면 이직이겠죠. 회사 생활의 바람을 좀 더 이 부부의 세계와 타이트하게 매치해 보면, 회사에도 오피스 러버들을 두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내밀한, 은밀한 얘기들은 제가 우리 방송의 100회를 맞이하는 그 순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회사 생활의 바람이라고 하면 이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직이 뭐냐면, 회사는 널 사랑하는데 저는 이 회사를 다니기 싫어서 끊임없이 새로운 회사를 알아보는 과정일 테고, 회사는 아무 준비도 안 된 와중에 갑자기 나 딴 데 가서 살래라고 얘기하면 뭐 그게 바람이겠죠. 게다가 또 경쟁사로 이직하는 케이스면 부부의 세계에서 나오는 것처럼 친구의 남편과 하루 바람을 핀다든가, 남편과 하룻밤을 지낸다든가, 그래서 그거를 또 열받아서 그 남편과 또 하루를 보내다든가, 뭐 이런 케이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백화점에 가면 1층에 명품관에 세상 사람 다 아는 최고가 명품들이 질비해 있지요. 뭐 에르메스나 샤넬, 뭐 저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초고가 브랜드에 있는 직원들이 연봉이 제일 좋지 않아요. 보통 1, 2등이 아닌 3, 4등 정도의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쪽이 대래 직원들한테 연봉 조건은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브랜드들은 브랜드의 힘만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서, 돈 많이 줄 테니까 열심히 해서 저 1, 2등 브랜드를 따라잡자라는 거를 이제 연봉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만 따지면 그런 데가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1, 2등한 브랜드에서는 그런 회사를 다니게 된다라는 어깨의습, 허세, 명예 이런 것도 조금 있게 되는 것이고, 회사 생활은 그렇습니다. 반면 회사 생활을 이제 연봉만 가지고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뭐 판사나, 드라마 소재처럼 판사나 변호사랑 똑같습니다. 너 뭐 돈 벌고 떵떵거리면 살래? 아니면 그냥 판사직으로 명예직으로 그냥 할래? 뭐 이렇게 선택하라는 케이스도 있는 것처럼, 브랜드나 아니면 회사 생활도 동일하죠. IT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IBM이나 오라클 이런 전통적인 공용 기업들이 그거에 상합니다. 월급 무지하게 짭니다. 그 회사들. 그러니까 그 회사 직원들은 무지하게 이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수가 대충 뭐 800명. 그러면 10% 정도는 매달 나가고 매달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매달 나가냐? 연봉이 너무 작아요. 그렇게 좋은 옛날에는 연봉도 좋고 환경도 좋았지만, 요즘에는 연봉이 너무너무 작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회사를 다닌다라는 명예 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런 회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연봉은 또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 방송 첫 회에 연봉에 대한 얘기를 한 회차가 있습니다. 그 회차까지 한번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회사들은 하도 많은 직원들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별의별 또 새로운 룰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저도 최근에 안 룰인데요, 다이브 앤 세이브라는 인사 정책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직원이 다른 회사랑 이제 연봉 조건에 사인을 했어요. 그럼 그 회사로 가지 않고 이쪽 오라클이나 이쪽에 인사과에 제출을 하는 거예요. 사인드한 연봉 계약서를. 그러면 이쪽에서 그 친구를 다시 받아둘지 아닐지 인사위원회가 열린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 친구는 꼭 잡아야 된다라고 판단되면 그 연봉으로 튀겨주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어마어마하게 반대급부에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 얘기 듣고 제가 너무 기절하는 줄 알았는데요, 그 연봉 계약서를 또 위조하는 사람들이 생긴대요. 어마어마하게 그 다이브 앤 세이브 안으로 해서 연봉을 튕겨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또 위조하는 놈들도 있답니다. 그 위조한 놈 혼자서 잘못되면 모르겠는데, 그 친구를 또 사인까지 해서 다이브 앤 세이브 정책으로 살리자라고 했던 그 모든 사람이 또 위조에 결탁된 걸로 이제 판단돼서 잘린 케이스도 있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별놈 다 있는 거죠. 회사를 다니면서 헤드헌터들과 하도 잦은 접촉을 해서 끊임없이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드라마로 따지면 바람도 피기 전에 기미가 먼저 하는 케이스라고 보셔도 되죠. 그래서 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회사가 합병이 되는 바람에 원치 않는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도 있었는데, 자기 돈을 내서 본사로, 이제 되게 영어를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본사에 자기가 스스로 먼저 찾아가서 나 이런 거 개런티 할 테니까 내가 더 위로 올라가게 해주시오, 이렇게 쇼당을 봐서 본사로부터 합의를 받아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려 원래 사장 자리에 가시려고 하던 분이 부사장으로 내려앉고, 이 양반이 해고 1순위였는데 되려 사장으로 더 하이어해서 위로 찍어 내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바람녀의 장인과 다시 쇼당을 잘 봐서 장인의 파워를 등에 업고 나오는 케이스인 것이죠.
저는 이후에 어떻든 경쟁사를 좀 여러 군데 돌았습니다. 김희애 남편처럼 바람이 난 거죠. 드라마 따지면 김희애와 살면서 김희애의 친구 3명과 바람이 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김희애랑 상관없는 새로운 외국의 새로운 친구와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직을 원하든 이직을 원치 않든 이후에 어떻든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참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과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회사를 나가게 되면 이 회사가 저를 잡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난 그냥 매멸차게 나가야지. 그게 더 멋있지 않을까. 근데 김희애가 제가 나간다고 하니까 잘 가라고 빠이빠이를 아주 쉽게 하더라고요. 몹시 이상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회사가 제가 나가면 1년 안에 실적이 반토막 날 줄 알았는데 반토막은커녕 2배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또 보니까 굉장히 쪽팔리고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부부의 세계에서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활, 개인 생활은 제가 왈가불가할 게 아닌 것 같고요. 회사 생활의 바람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회사에서 우직하게 30년을 근속한다는 건 저는 이제 못 해본 일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존경하고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저는 진짜 박수 쳐주고 어떤 순간에는 가끔 부럽기도 하고요. 저는 한 회사를 9년 이상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요. 익숙함은 제게 있어서나 경영자에 있어서나 둘 다 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의 충성, 저의 사랑이 원래부터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양쪽 다 그냥 바람을 피우게 되거나 바람을 피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위나 아래나 부인은 남편이나 결국은 바람의 원인은 쌍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회사도 노력해야 되고 직원도 노력해야 돼요. 물론 저는 이상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거라는 거 제가 알고 있지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내게 보여주는 상대방의 혹은 내게 보여주는 우리 직원의 무언가는 한결같을 거야 라는 어떤 생각을 하는 순간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여러분들이 도모하는 바람이다 아니면 주저앉다, 그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겠지만 저는 선택을 바람 쪽으로 한 사람입니다. 그 제 선택이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는 아직 제가 답을 정확하게 드릴 수는 없으나 저는 현재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한 성공과 실패도 100회 때 특집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회를 꼭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 우연히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100회 때 되면 정말 오피스 러버와 어떤 내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꼭 꽤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19금 유튜버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100회 때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도 안 누르신 많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도 그분들께 한 번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부탁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